2020년도 1회 기출풀이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2019년까지 끝나고 드디어 2020년으로 넘어왔어요. 우리 이제 유통관리사 3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출 쪽으로 갈수록 더 반복돼서 출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암기해 주셔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리차드 드 조지라는 사람 선생님도 처음 봤어요.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처벌하는 정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역할, 그런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들 교도관 선생님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교도관. 우리가 이제 편의상 교도관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분들이 교정직 공무원이세요. 교정직 국가에서 고용하는 시험 보고 들어가시는 공무원이시거든요. 교정직 공무원은 다른 사람들을 교정해주는 직무를 한다라고 해서 교정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처벌을 하는 사람이다, 처벌을 하는 정의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정답 2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교도관 선생님들 생각하시면은 처벌하는 정의는 교정적 정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보시면은 고객을 응대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판매원의 외형적 요소에 대한 설명 물었어요. 상식, 비즈니스, 매너 문제고요. 정답은 4번인데 구두의 경우 겉옷의 색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깨끗하게 닦아 착용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나머지 보시면 앞머리가 한쪽 눈을 가리는 것이 유행인 경우에 상관없다? 아니죠. 앞머리가 한쪽 눈을 가리면은 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또 답답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부분이고요. 2번. 양말은 정장 바지보다 밝은 색으로 포인트를 준다. 양말 포인트는 패션이죠. 패션은 고객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 이제 판매원의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최대한 공식적이고 뭐라고 하죠? 예의 바르게 조금 이제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립스틱의 경우 화려한 색상으로 개성을 강조? 아니죠. 자, 너무 화려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의 경우 최신 유행을 강조하여 눈에 띄게 크게 착용한다도 X. 우리 보통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 가장 깔끔하고 단순하고 작은 액세서리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자, 3번 갈게요. 유통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매매 기능이란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이거 공부하셨죠? 이번에는 뭐가 틀렸냐면 운송 기능은 시간적 분리가 아니라 장소적 분리. 3번의 보관 기능은 장소적 분리가 아니라 반대로 시간적 분리. 그 다음에 금융 기능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그리고 5번의 정보 기능이란 생산이나 매매 업무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라고 하는데 요거 두 개가 지금 바뀌었죠. 금융이 안전을 주는 기능이고 정보가 의사소통을 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갈게요. 아래 글상자에서 제조업자를 위해서 도매상이 수행하는 기능, 그러면 이거는 후방 기능을 말을 하는 거고, 자, 후방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 이 도매상이라는 사람은 생도소소에서 시장 쪽이랑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도매상은 시장 쪽이랑 더 가깝기 때문에 모든 시장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확대 기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매상이 제조업자의 물건을 사서 대량으로 창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재고유지 기능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조업자가 원래는 직접 소매상이나 소비자를 만나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걸 도매상이 대신해주니까 주문 처리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시장 정보 기능 제공하고요. 고객 서비스 대행까지 제조업자가 해야 하는 역할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전부 다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5번 갈게요. 아래 글상자에서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쭉 읽어보시면 전자상거래는 우리 인터넷 거래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인터넷 거래 생각하시면은 쭉 읽어보셨을 때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 왜 그러냐면은 인터넷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글도 쓰시고 인터넷에서 채팅으로 소통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1대1 마케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정통 상거래에서는 그냥 판매만 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인 마케팅이었죠. 일방적 마케팅. 그래서 지금 디귿에 있는 두 가지 칸이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쏙 바꿔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머지 쭉 보시면 24시간 거래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객 수요를 신속하게 포착하는 것까지 가능하고 판매 거점은 사이버 공간이다까지 맞는 설명이죠. 자, 밑에 내려가셔서 텔레마케팅 보시면 요거는요, 텔레마케팅은 쉬워요, 여러분. 텔레폰이랑 마케팅이랑 합쳐진 단어가 바로 텔레마케팅입니다. 말 그대로 전화 통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은 이제 전화로 마케팅하는 거 대부분은 이제 받고 그냥 끊거나 해서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렇게 이미지가 좋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뭐 사후 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 고객의 니즈나 욕구를 파악하는 시장 조사의 도구로는 활용을 할 수 있다. 맞고요. 광고 판매 촉진 직접 우편과 같은 다른 마케팅 매체를 보완하는 기능이다. 그렇죠. 보완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메인이 돼서는 안 돼요. 자, 3번. 일반 광고와는 다르게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 24시간 내내라는 말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전화라는 거는 국내로도 할 수 있고 해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깨어있기만 하다면 24시간 내내 가능은 하다.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인적 판매보다는 전화를 통한 마케팅 활동이 비용은 적게 소요되죠. 비용은 적게 소요되죠. 직접 돌아다니면서 뭐 차량 유지비를 쓴다거나 접대비를 쓴다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판매 비용은 훨씬 적게 소요된다가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보시면 직접 방문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대고객 활동의 생산성은 제고할 수 없다. 여기에서 직접 방문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말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대고객 활동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이 틀렸죠. 대고객 활동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자, 7번 갈게요. 소매점의 어떤 매입 방식이니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백화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억나세요?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매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매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직매입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가 특정 매입 방식이었어요. 기억나시죠? 특정 매입 방식. 결국에는 이거는 물건의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냐인데 이제 물건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 소매점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 직매입 방식이고요.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끔 한다면 다시 회수해 가세요. 이렇게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끔 한다면 특정 매입 방식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푸셨을 때 재고는 세 번째 특징 보세요. 재고는 협력업체에 반품하는 조건. 그러면 요거 특정 매입 방식이구나 바로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8번 가볼게요. 도매업을 분류하는 기준에 따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쭉 읽어보시면 뭐 기능에 있어서 유통이냐 상거래 전문이냐 이건 결국에는 물류랑 상류를 나눴다라는 개념이고 지역에 있어서는 광역 도매, 여러 가지 넓은 지역에다가 도매상을 둘 것이냐 또는 특정 지역 안에다가 도매상을 둘 것이냐 지역에 따른 구분 맞죠? 그 다음에 금액 보시면은 주류, 식품 등 여기가 틀렸네요. 금액이라고 하면은 고가격이냐 또는 뭐 중저가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주류나 식품은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서 나눈 거기 때문에 금액과 카테고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취급 상품의 종류에서 산업재랑 소비재로 나눴다 맞죠? 유통경로상의 위치 1차 도매냐 2차 도매냐 나눴다 맞고요. 자, 9번으로 가볼게요. 기역 소매상이 취급하는 품목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역 소매상은 뭘까? 일단 높은 구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깊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낮은 다양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상품의 폭의 넓이가 되겠네요. 그럼 넓이는 낮고 깊이는 높으면 여기는 기역에 뭐가 해당되겠어요? 전문점. 고가의 다양한이 아니지. 고가의 여러 가지 높은 구색을 추구하고 있는 다양성이 낮은
전문점, 좀 고가의 전문점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 골라주시면 1번이고 이거는 비슷한 유형으로 이전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표를 분석만 잘해주시면 사실 정답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 10번 갈게요. 소매 유통업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가보시면요. 정답 5번이에요. 이거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강조드렸던 개념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독특한 컨셉으로 전문적으로 독립시켜 운영하는 개별 채널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완전 틀린 설명이죠. 최근 유통산업에서는 옴니채널이 화두예요. 옴니채널 여러분. 옴니채널. 옴니채널의 개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답 5번 무조건 찍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1번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통업체를 우리가 파워 리테일러라 부르는데 파워 리테일러가 대세다. 요거 맞는 설명이죠. 자, 2번에 직거래.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도매상이나 소규모 소매 유통점이 쇠퇴하고 있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쇼핑 성장 당연히 맞고 근거리 소량 구매를 선호하는 트렌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근거리 소량 구매를 선호하니까 편의점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편의점. 그리고 편의점 나온 김에 편의점 특징 잡고 가요. 고회전, 고수익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컨셉의 소매점포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제조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통기관의 가치 창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통기관은 소매상이고요. 소매상의 설명이 아닌 걸 골라라 했을 때 정답 5번이고 편의점은 형태 편의성을 제공하므로 다른 업체에 비해 고객에게 비교적 낮은 가격을 치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방금 위에서도 편의점 특징 잡았잖아요. 편의점은 고회전이랑 고수익이야. 고수익이라면은 가격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반드시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편의점은 고회전, 고수익이다. 요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법 문제 나왔다. 법 문제 안 풀어요. 안 풀 거지만 여기서는 2번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 이 부분은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 안 들어가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문제 자체에서 뭘 물어봤냐면 소비자 기본법에서 목적에 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기 때문에 소비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1번 보시면 소비자 단체 역할, 소비자 내용이 있고 3번 보시면 소비자의 권익 내용이 있고요. 4번 보시면 소비자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도 소비자 있어요. 그런데 2번에는 소비자라는 말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껏 여러분들 눈치껏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3번. 제조업체가 중간상을 통한 간접 유통할 때와 비교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통할 때, 즉 직거래를 하겠다는 소리죠.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제조업체 업무가 대폭 감소한다. 완전 틀린 설명이죠? 제조업체 업무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왜? 여러분들 생도소소에서 중간에 도매상이랑 소매상이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물건 팔 필요가 없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도매상이랑 소매상이 대신해 줌으로써 생산자의 업무는 줄어들어요. 업무 줄어들고 대신에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직거래를 하게 되면 제조업체 업무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게 되겠죠. 자, 14번 가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이것도 그냥 언어 문제 풀듯이 쭉 풀어주시면 되는데 기억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나왔는데 우리 이거 양성평등 기본법에서는 말 그대로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양성평등 기본법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것도 눈치껏 그냥 양성평등이구나.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양성평등이 3개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정답의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도 머리 써주셔야 돼요. 자, 니은. 니은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항목의 어떤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뭐 등등등등 있어요. 성희롱일까요? 성고문일까요? 성고문이라니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거 성고문 말도 안 되죠? 이제 성희롱으로 가주셔야 되고, 그러면 정답 1번, 2번 남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귿 보시면, 디귿은 형광펜 칠게요. 디귿이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여기는 뭐냐면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랑 니은은 눈치껏 여러분들이 잘 찍어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디귿에 들어가는 사용자가 뭐야, 사용주가 뭐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선생님이 형광펜 쳤고요. 혹시나 이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면 여러분들 꼭 맞춰주세요. 다음 페이지 가셔서 15번 상식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형광펜 칠게요. 판매원의 인사 예절로는요, 선생님도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30도 상체를 굽히면서 시선은 1m 앞쪽을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라고 합니다. 30도 그리고 1m 요 정도로 이제 머릿속에 넣고 똑같은 문제 나오면 맞춰주기 약속이에요. 자, 16법은 법문제 안 풀 건데 보세요. 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 방향을 물었습니다. 기본 방향.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을 거죠. 자, 기업 보시면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의 전망이라고 해서 이제 국내와 국외에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여건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 제껴주시고 유통산업시책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니은에 보시면 소비자 편익에 증진할 거야. 유통구조를 선진화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시킬 거야. 라는 어떤 정책 관련된 내용들 2개만 골라주시면은 니은, 디귿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틀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17번 갈게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채용계약기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계약을 하는 거니까. 자, 월급이 얼마인지 안 써져 있으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들어가야 되고 근무 장소와 그 근무 장소에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 들어가야 되는데 인사고과 평가 방법은 틀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인사고과 평가 방법도 당연히 계약서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계약직이라고 할 때 6개월이든 1년이든 뭐 예를 들어 1년이라고 치면은 1년 뒤에 뭐 정규직 전환을 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규직 전환해주지 않잖아요. 또는 뭐 조건을 달게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인사고과 평가 방법은 계속 변화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다. 요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18번은 상식 문제예요. 고객의 판매 결정을 돕는 판매원의 기본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고객과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럼 고객을 지는 사람으로, 고객을 루저로 만든다? 내가 이기면 고객은 지는 거잖아요. 고객을 루저로? 그러면 고객이 물건을 판매하고 만족할까요?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옳은 표현으로 바꿔주자면 고객과 윈윈 관계라고 생각하고 둘 다 이긴다라면은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서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를 만든다. 이 정도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전화 상담으로 판매할 때 전화 상담의 듣기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인데요. 상식 문제. 전화로 받은 용건은 복창은 다시 말한다라는 건데 복창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전화통화의 한계가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고 제스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어서는 굉장히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오해를 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무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A를 선택하신 거 맞나요?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녹음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창하여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너무 쉬워요. 20%, 80% 또 나왔어요. 파레토 법칙이죠? 요거 선생님 설명 안 하고 넘어가요. 20, 80 나왔는데 파레토 법칙 못 골라주셨으면 이제 안 돼요. 자, 21번 상식 문제.
정답은 3번이고요. 정치적인 사상이나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친구 사이에도 하면 안 돼요. 자, 22번. 원래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직업상 다른 얼굴 표정과 행동을 해야 하는 직업적 상황이 있대요. 고객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특정한 감정 상태를 연출하는 것이 업무상 요구가 된대요. 이거는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이에요. 감정 노동. 우리 진상 고객 되지 않기로 약속해요. 자, 정답은 1번인데요. 한국은 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문화가 충분히 정착된 사회이므로 아니죠. 우리 뉴스에만 봐도 감정노동 하다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서비스 종사자의 의지박약으로 인한 문제이다? 서비스 종사자의 잘못이 아니라 이러한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의 잘못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선생님 설명드립니다. 자, 23번 갑니다. 아래 글상자 보기에서 고객 컴플레인 처리 1단계. 1단계에선 여러분들 일단 경청이에요. 경청. 들어준다. 일단 고객의 컴플레인, 고객이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듣는다. 그리고 들을 때 듣는다라는 좀 티를 내준다. 그러면은 메모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듣고 나서 사과해서 흥분을 진정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불평의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하는 거는 일단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정답 4번 됩니다. 2개만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보시고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24번 갈게요. 고객의 구매 욕구 파악 방법 중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니다. 질문. 자, 질문을 하면은 그 고객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고객의 욕구 파악이 더 쉬워지는데요. 정답 5번이에요. 선택형 질문은 뭐 예를 들어서 선택형 질문이라는 거는 A가 좋으세요? B가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고객과의 심리적 거리를 완화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매우 일상적인 질문 형태이다. 아니죠. 고객과의 심리적 거리를 완화시키고자 할 때는 선택형 질문 A가 좋아? B가 좋아? 이렇게 특정 제품을 골라라 라고 하기보다는 뭐 일상적인 질문, 스몰톡을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가 가능하겠죠. 선택형 질문은 일상적인 질문 형태라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때 본격적으로 어떤 구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 하는 질문 형태이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 이 질문을 함으로써 고객의 개성이나 고객이 미리 말하지 않았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고 대화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죠. 고객의 주요 관심사와 구매 문제를 인식하게 된 동기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질문법이다. 요 정도 잡고 가겠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브랜드는 소유주에 따라서 제조업체 브랜드 NB, 유통업체 브랜드 PB, 요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 둘 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NB는 브랜드 촉진 비용을 제조업체가 부담받죠. MB는 유통업체 브랜드보다 유통업체 마진이 적다. 맞죠? 라이센스 브랜드는 유통업체 브랜드의 한 종류이다. 요게 정답이 되는데요. 라이센스 브랜드라는 거는 요거 키워드 잡자. 자, 라이센스 브랜드 빨간색으로 선생님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다른 라이센스는 빌려온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기업으로부터 브랜드명을 빌려와요. 빌려와서 사용하고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로열티를 제공해요. 제공하는 브랜드를 라이센스 브랜드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체 브랜드의 한 종류가 아니라 라이센스 브랜드는 오히려 제조업체 브랜드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소매업체들 사이의 경쟁은 유통업체 브랜드의 경우가 더 낮다. 왜 그러냐면 아직 유통업체 브랜드가 그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통업체 브랜드의 경우가 낮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5번, PB 경우 진열 촉진 가격 결정에 대한 제조업체 제한이 없다. 뭐 당연히 제조업체는 관여하지 않으니까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26번 갈게요. 상품 구성, 성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시면 제조업은 상품 구성에 중점, 소매업은 상품 개발에 중점. 너무너무 틀린 설명이죠. 이거 바뀌었어요. 소매업이 상품 구성에 중점, 상품 구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구색이라고 부르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제조업이 말 그대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잖아요. 상품 개발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자, 27번 가겠습니다. 상품 진열 높이에 따라 존을 구성한 그림이다. 존에 따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눈높이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존을 골든존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쭉 보시면 맨 위에 스탁존, 저빈도 상품, 계절 외 상품을 진열한다. 맞고, 특히 이 스탁존에서는 또 다른 말로 이 위쪽에 무드존이 있어가지고 무드존에서 뭐 분위기 연출, 조명 이용, 요것도 기억하고 넘어가실게요. 스탁존 위에가 무드존입니다. 천장 쪽. 자, 그 다음에 C존. 여기 니은 부분이죠. 고객의 눈을 머물게 하는 신상품, 육성 상품, 구색 상품을 진열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골든존은 선지 없네요. 디귿은 실버존. 실버존 보시면 일단 여기가 실버존인 건 맞아요. 디귿이. 맞는데 골든존보다 더 핵심적인, 여기 틀렸죠. 더 핵심적인 유효 진열 장소이다. 아니죠. 정답 3번. 골든존이 1등이에요. 골든존보다 더 핵심적인 공간은 없어요. 자, 나머지 28번 가시면 재고 회전율의 증가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 회전율이라는 거는 결국 재고가 얼마나 많이 돌아가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품 회전율이랑도 동일한 개념이고 상품 회전율이 높으면, 증가하면 결국에는 매출이 증대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답은 1번. 상품 진부화를 도모한다. 상품이 진부화된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야, 너 진짜 진부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진부해라는 말은 야, 너 되게 옛날 것 같아. 옛날 사람 같아. 고조선이야 뭐야. 이런 내용인데 상품이 진부화된다라는 말은 연결지어 보시면 상품이 이제 안 팔려가지고 창고 속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증가하면 상품이 진부화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상품 진부화는 감소하게 되겠죠. 상품이 계속 팔려가지고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새로운 상품이 들어올 거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상품은 다 팔릴 거고 그쵸?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번. 납품된 상품을 전표와 비교해서 주문한 상품과 실제 납품된 상품의 품질, 사이즈, 치수, 수량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 검수죠? 요거는 상식 수준으로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30번. 매출 향상을 위한 매장 내 효과적인 상품 배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마진이 높은 상품을 통로 오른쪽에 위치한다. 요거 라이트업 진열이네요. 오른쪽이 더 잘 팔린대요.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자, 2번. 충동구매 성향이 강한 상품은 대부분 매장의 안쪽에 배치. 틀렸다. 매장의 바깥쪽. 점두. 판매대 쪽. 여기에다가 충동구매 성향이 강한 상품을 놓죠. 뭐 예를 들어서 편의품 같은 경우 초콜릿 사탕껌, 뭐 요즘에 이제 마트 갔더니 거기에 뭐 젤리라든지 뭐 졸음 운전껌 이런 것들 고객들이 이제 이제 구매하려고 기다릴 때 옆에 둘러보면서 이거 싸니까 뭐 하나 사고 싶다 하면서 그냥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혼잡해서 고객들끼리 부딪힘이 많은 곳에는 상품을 배치하지 않는다. 그쵸? 일단은 고객들의 동선을 끊으면 안 돼요. 혼잡한 곳에 상품을 중간에 떡하니 갖다 놓으면 큰일 나죠. 맞고 거의 모든 사람이 구매하는 우유, 계란은 슈퍼마켓 매장 뒤편 왼쪽에 배치한다? 맞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뒤편 왼쪽일수록 덜 팔리죠. 근데 여기다가 모든 사람들이 찾는 우유나 계란을 넣으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안쪽까지 가고 그 안쪽에 있는 상품들을 보러 가면서 중간에 있는 제품들을 쫙 다 보면서 충동 구매를 유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슈퍼마켓 매장에서 고객이 처음 방문하는 위치에 배치한다. 맞죠? 보통은 이제 우리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가시면은 처음 들어가자마자 신선해 보이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과일이나 야채가 위치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1번은 상식 문제. 정답은 5번인데요.
반품이나 교환이나 컴플레인 등으로 찾아온 고객은 당장 구매하는 고객이 아니므로 특별히 배웅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조금 이제 예의 없는 행동이고 모든 고객에게 이제 환영의 인사를 주고 잘 가세요라고 배웅도 해주고 해야 돼요. 모든 고객에게 잘 가라는 인사도 해주고 환영도 해주고 모든 고객에게 공평하게 대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32번 격자형 레이아웃 물었습니다. 우리 격자 나오면 효율 추구 그리고 직각이고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기억나시죠? 격자형 위에서 봤을 때 요런 모양 대부분의 편의점 해당하는 거. 정답 5번입니다. 고객들을 매장 안으로 자연스럽게 불러들일 수 있다. 요거는 격자형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고객 흡인 기능. 고객 흡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격자형 레이아웃이어도 흡인 기능이 낮을 수가 있고 선별 기능이 높을 수가 있고 격자형 레이아웃이어도 선별 기능이 높거나 흡인 기능이 낮을 수도 있고 이거 5번은 틀렸다는 설명이 아니라 전혀 격자형 레이아웃이랑 관련이 없는 기능에 대한 설명. 이 격자형 레이아웃은 쇼핑을 단순하게 해주고 깔끔하고 효율적인 그리고 계획적인 쇼핑 효율성이 높다. 요거 다 키워드 잡아주셨던 거라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33번 가볼게요. 유통매장 디스플레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정답은 3번이고 언제 보아도 똑같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에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한다. 틀렸죠? 디스플레이에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유통매장들은 계절에 따라서 또는 유행하는 시즌에 맞춰서 디스플레이를 변화주고 있죠. 최근에는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되게 재미있게 본 디스플레이는 우리 이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그 트렌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인형을 매장 디스플레이에 활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반영한 디스플레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패션 경향이라든지 유행하는 생활 양식에 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해서 디스플레이에 활용을 하면 고객들로 하여금 좀 더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끊임없이 변화를 주는 거죠. 자, 34번 가겠습니다. 상식 문제고요. 유통매장 내에서 판매사원들이 하면 좋은 행동을 골라라 라고 한 거예요. 정답은 2번이고 서비스 종사자로서 당연히 교양을 갖추고 고객들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겸손하게 대하는 행동이 비즈니스 매너겠죠? 나머지들은 너무 딱 봐도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35번도 다시 한번 상식 문제입니다. 유통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심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의 심리를 물어보았네요. 고객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 환영받기 원한다. 맞죠? 고객은 판매사원이나 근무자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거, 자신이 돋보이길 원한다. 맞고요. 고객은 매장을 대표하는 판매사원의 친절한 응대를 원한다. 맞고. 고객은 남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판매사원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알아주길 바란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 제도가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충성 고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정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 되는데 고객은 남보다 돋보이기 위해 상품을 비싸게 구입하기를 희망한다. 이 부분은 말이 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고객들은 자신의 명예나 또는 과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싼 물건을 구입하기도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품을 돋보이기 위해서 비싸게 다른 사람들보다 비싸게 구입한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은 상품을 비싸게 구입하길 원하는 고객은 없어요. 똑같은 상품이라면 똑같은 가격에 또는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과시욕구, 명예욕구를 인해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 자, 36번 POP 갈게요. POP 광고. 자, 기업 보시면 상품의 구매 조건, 한정 판매라든지 특가 판매, 할인 판매를 제한한다. 요거 POP의 기능이죠. 매장 공간을 많이 차지할수록 효과적이다. 틀렸고요. 선생님 또 강조드리지만 절대 POP는 남발하지 않는다. 자, 디귿.
상품명, 가격, 사용 방법 등을 알려주어 상품의 특징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맞는 설명. 레이아웃은 최대한 좁게 하고 다양한 색상 사용하여 소비자의 시선을 끌도록 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최대한 좁게 하고가 아니라 적절한 사이즈에 적당한,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면 또 안 돼요. 적당량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가 정답이 되어서 리을 제껴주시고 정답은 기억이랑 디귿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셔서 37번 볼게요. 촉진 전략 중 매장 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시식은 시험 판매예요. 실제로 먹어봄으로써 고객의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데요. 이것을 일종의 하나의 촉진 전략이라고 보시면 촉진 전략은 여러분 선생님이 크게 광고랑 판매 촉진으로 나뉘었는데 광고는 장기적인 효과 그리고 촉진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까지 보셨잖아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정답 5번이에요. 시식 행사에 참여하는 대중들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서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 자, 대중들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서 호의를 얻어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장기적인, 지금 당장 팔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를 누리겠다는 건데 이거는 판매 촉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오히려 광고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갈게요. 상식 문제고요. 판매원이 고객을 맞을 때 적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정답은 5번 되고 고객이 구입한 상품에 불만이 있어서 반품을 요구하면 반드시 상급자와 상의하여 해결한다 라고 하는데 고객이 불만이 생겨서 반품을 요구할 경우 우리 임파워먼트라는 개념 중요하게 배우셨잖아요. 임파워먼트라고 하면은 판매사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사원이 직접 반품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반품을 해주고 본인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상급자한테 넘긴다. 요 정도 말은 괜찮지만 불만이 있어서 반품을 요구할 때 무조건 상급자 부른다? 이거는 임파워먼트에도 적합하지 않고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반품 요구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노력도 하지 않고 바로 상급자를 연결을 해주면 좀 성의가 없다, 답답하다, 여기 서비스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 5번이 됩니다. 우리 4번만 한번 찍고 갈게요. 고객이 물건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급적이면 그 코너까지 직접 안내한다 라고 하고요. 혹시라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물건의 위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 내용은 서비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보시면 서비스는 실체를 가졌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특징 보시면 CD에 들어있는 곡이 물리적이다라고 해서 지금 둘 다 선지에서 서비스는 유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체가 있고 물리적이다라는 거니까 유형성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 서비스는 손으로 만질 수 없다, 형태가 없다라는 네 가지의 특징 중에 무형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는 무형성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번 가보겠습니다. 유통의 대상인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데요. 내구재라고 하면 제품 수명이 비교적 긴 유형을 말해요. 내구재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구나 가전제품이 포함되는 거 맞고요. 비내구재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소멸되는 유형 제품인 건 맞아요. 비누, 치약 등이 포함되는 것도 맞죠? 그런데 비누나 치약은 여러분 전속적 유통 경로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 반대되는 특징이 개방적 유통 경로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보셔야 돼서 정답 2번입니다. 자, 41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디스플레이는 고객의 욕구를 자극시킬 만한 의도를 가지고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 글상자 내용이 설명하는 디스플레이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개별 상품 진열보다 전체적인 효과를 노리고 세팅되어 번들의 형태로 진열하는 것을 말한대요. 마네킹이 신발, 모자, 가방, 가디건, 치마 등 모든 의류 제품을 보여주는
형태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진열 방식 중에 패키지 진열이라고 배우셨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2번 갈게요. 유통업자가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 위탁하면 제품이 생산된 후에 유통업체에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것. 유통업자 브랜드 그대로 넣어주시면 정답 2번 PB. 너무 쉽네요. 이마트의 노브랜드를 예시로 설명드렸습니다. 43번으로 가겠습니다. 인적 판매는 판매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서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죠. 판매원은 고객의 욕구와 상황을 관찰하고 대처할 수 있다.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가능한 설명이고요. 즉각적인 고객의 반응을 얻을 수 있고 바로 피드백도 가능하죠. 다른 촉진 수단에 비해서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효과가 크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다른 촉진 수단에 비해서 제품에 대해서 인지도가 부족하다면 고객이 애초에 판매사와 만나지도 않겠죠.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모션 방법은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를 통해서 특히 대량 광고, TV나 매체 광고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소구를 하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지금 당장 사진 않더라도 이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그거에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게 바로 광고예요. 자, 44번 가시면요. 고객관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다. 고객관계관리 CRM이라고 하고 이거 선생님이 설명드렸어요. 우리 CRM 관련해서 설명드렸고 고객을 선별해요. 그 다음에 획득을 하죠. 그러면 기존 고객이 되겠죠. 이 고객을 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강화된 고객을 확대시킨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고객 확대 단계에서 잘 사용되는 판매 전략이 바로 교차 판매 전략, 크로스셀링, 그 다음에 상향 판매 전략, 업셀링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로스, 그 다음에 업 두 가지. 자, 마지막 45번인데요. 마케팅, 포피믹스 항목이 아닌 것은 제품 가격, 촉진 장소, 과제. 정답은 5번 바로 나오실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쉬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출풀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 꼭 합격하시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